오현규냐 손흥민이냐 오현규냐, 이 멕시코전을 앞두고 과연 선발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기를 살펴보면은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지난 9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멕시코랑 붙는지 모르고 있던, 같은 조로 편성될지 모르고 있던 때, 그때 한번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맞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조커로 나오는 그런 카드가 있었죠. 오현규 선수는 하나의 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는 한 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기는 미국 원정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2대2로 비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 괜찮지 않았냐. 다시 말해서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고 손흥민 선수가 조커로 나오는 것이 괜찮은 그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최전방에서 뛰어주고 있는 멕시코의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원톱에 있고, 그리고 측면 공격수는 지금 전혀 다른 선수들입니다만, 여하튼 이때 당시에 골을 넣었던 선수가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선수는 발로 넣었고, 그리고 이제 라울 히메네스 선수는 머리로 넣어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오현규 선수가 원톱으로 서고, 당시에 배준호, 이강인 선수가 양쪽, 그리고 중앙에는 이명재, 옌스 카스트로프, 박용우, 김문환 선수가 뛰었고, 그리고 3백으로는 김태현, 김민재, 이한범, 그리고 김승규 키퍼가 자리를 지켰었는데, 당시에 이제 오현규 선수가 한 개의 골,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니까 선발로 나서는 게 맞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한 개의 골을 교체 출전해가지고 기록했으니까 뭐 조커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오현규 선수의 골이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손흥민 선수는 46분에 배준호 선수랑 교체 아웃이 되었습니다. 배준호 선수랑 교체가 되고 손흥민 선수는 오현규 선수랑 공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사실은 멕시코 수비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경기해야 될 공격수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상황이 되었고, 특히 오현규 선수의 강력한 피지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끊임없이 뒷공간을 괴롭힐 수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로 가가지고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멕시코를 굉장히 괴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실점 장면인데 멕시코가 먼저 득점을 합니다. 라울 히메네스 선수에게 굉장히 멀리서 얼리 크로스, 이거는 뭐 진짜 굉장히 얼리 크로스이기도 하고 측면 쪽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꽤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롱볼을 날렸는데 이거를 히메네스가 머리로 이제 헤딩을 합니다. 옆머리에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골대 쪽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 약간 옆 통수를 맞는데 이게 절묘하게 김승규 키퍼를 넘어가면서 골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은 참 히메네스 선수는 감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골을 넣었냐? 측면 쪽에서 크로스가 날아온 거를 오현규 선수가 일단 헤딩을 통해서 경합을 먼저 해주고요.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공을 뒤쪽으로 보내준 것인데, 손흥민 선수는 여유있게 원바운드 이후에 올라온 공을 그대로 냅다 왼발로 걷어차면서 거의 뭐 이제 맞고 되져라 슛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던 엄청난 강도의 골을 넣어버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보통 타이트한 앵글에서 골키퍼 얼굴 쪽으로 강하게 날리는 게 정석적인 슈팅인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멋진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골이 나온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잘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 태클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은 앞쪽으로 찔러 넣어주는 패스인데, 이게 오현규 선수에게 잘 연결이 돼서 오현규 선수가 뭐 소위 빠따가 좋다고 하죠. 강력한 킥력을 통해서 깔아차는 슈팅으로 골을 넣는 이 장면입니다. 아마 이 장면으로 오현규 선수의 이 파워풀한 골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굉장히 포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오현규 선수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이 골 장면 다시 한번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랑 오현규 선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나온 골이고, 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서 수를 늘려줄 수 있는 이 중원에서의 어떤 수싸움을 가져갈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미드필드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와줄 수도 있고, 최전방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현규 선수가 공중볼을 경합해 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멕시코한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오현규 한 명도 아니고 손흥민 한 명도 아닙니다. 오현규와 손흥민이 동시에 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실제로 이 남아공과 멕시코의 경기를 봤을 때
남아공이 2명이 적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역습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롭 감독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멕시코가 확실하게 이렇게 압박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쉽게 너무 내려앉으면서 상대방이 잘 전진하게 해주고 심지어 역습까지 너무 많이 허용하니까 이거는 뭐 형편없는 전술이다. 인류 경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혹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멕시코의 뒷공간 그리고 파고들었을 때 이 상대방이 당황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침투라던가 굉장히 또 그 피지컬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나 침투력이 좋은 선수들이 앞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 손흥민 선수랑 오연규 선수가 동시에 이 역할을 해줄 때 사실은 멕시코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멕시코는 이 공격을 막다가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막판에 본인들의 주전 수비수 중에 한 명을 못 쓰게 되는 그리고 제공권을 스스로 약화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적 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습을 여러 차례 당했다. 이건 이제 클롭 감독이 직접 지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너무 깊게 내려가가지고 이거는 뭐 상대방이 전진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단조로웠다. 사실상 이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도 이 라울 히메네스 선수의 머리를 좀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대한민국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서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선수들이 이렇게 중력이 있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 묶여 있는데 이 틈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존재할 때 이 이점을 또 누릴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오연규 선수 역시 그 강점을 굉장히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수 중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멕시코를 상대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20년간 대한민국은 멕시코를 이긴 적이 없다라고 멕시코 언론이 이야기하면서 뭐 홈 어드밴티지 대한민국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달라라 정도는 홈 어드밴티지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밑밥을 좀 깔고 있어요. 그런데 외신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ESPN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시아 국가 9개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오래 살아남을 국가는 아마 일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아마 호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어떤 그 능력적인 면만 봤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이다 라고 외신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멕시코를 이기게 된다면은 사실상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제 채널 이름이 놀라운 논란인데 아니 한국이 멕시코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랍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3경기 중에 적어도 2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A그룹에서는 그러니까 A조에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멕시코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뭐 오연규 선수를 선발 출전 혹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 이게 아니라 두 선수가 공존하는 멕시코의 수비를 아주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지진 같은 공격을 보여줄 오연규와 손흥민의 공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맞붙을 때 어떤 라인업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